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.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돈, 욕심, 행복. 이 영원한 숙제에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시작은 그 율포생각이라는 필명으로 쓰신 글귀가 참 인상 깊었어요. 돈을 향한 욕심은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무지개와 같다고요. 네, 그렇죠. 이게 물질적인 성공이 중요해진 요즘 시대에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비유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통찰을 가지고 철학, 경제학, 심리학 이런 관점들을 좀 넘나들면서요. 당신이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그 잡히지 않는 무지개. 그러니까 욕망의 본질.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율포 생각은 돈 욕심이 좀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. 그렇죠. 아주 오래됐죠. 동양에서는 맹자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만 한 게 없다 이랬고, 불교에서도 보면 끝없는 욕망, 그 탐욕 있잖아요. 그걸 고통의 근원으로 봤어요. 탐욕. 네, 마치 짠물 같다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나는 것처럼요. 율포 생각의 그 무지개 비유랑 정확히 통하는 이야기죠. 하하하, 짠물이라니. 비유가 확 와닿네요. 그럼 혹시 서양 철학 쪽은 좀 다른가요? 아니면 거기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까요?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. 그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들어보셨죠? 네네. 거기서는 진짜 즐거움, 쾌락이라는 걸 마음의 평정, 아타락시아라고 불렀는데,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무언가를 막 갈망하지 않는 상태예요. 욕망이 없는 상태. 그렇죠. 최고의 쾌락은 갈증을 푸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상태 그 자체다. 이렇게 본 거죠. 결국 동서양 다 욕망의 고삐를 좀 푸는 거, 그 중요성을 이야기한 셈입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. 이게 현실에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일반적이죠. 예전에 그 이스털린의 역설?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. 소득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행복이 더 늘지 않는다.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? 네, 맞아요. 그 연구가 율포 생각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때 많이 쓰였죠. 근데 당신이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을 보면 최근 연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요? 네. 소득이 높아져도 행복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. 물론 뭐 소득이 막 늘 때마다 행복이 똑같이 막 커지는 건 아니고요.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. 네네. 추가되는 행복의 양은 점점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원칙은 작용할 수 있겠죠.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보니까 소득이랑 행복감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었고요. 와, 그럼 뭐가 맞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. 이스털린 역설은 이제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? 아니면 조건이 다른 건가요? 핵심은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. 돈하고 행복은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있어요.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적 소득이라는 개념이에요. 상대적 소득이요? 네. 내가 얼마를 버는지 그 액수 자체보다 남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어디쯤 있나 이게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. 그 율포 생각 글에도 나오잖아요. 뭐 부조금 5만 원 내도 손가락질 받고 형제 이웃이 시기한다는 대목. 네, 있었어요. 행복을 직접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. 네.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막, 이 역할이 더 크다는 시각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심리학자 허즈버그의 위생요인 이론하고도 좀 비슷해요. 위생요인요? 네, 돈이 없으면 당장 뭐 먹고 자고 이런 게 불안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고 돈이 아주 많다고 해서 그만큼 무한정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요. 돈은 그러니까 배고픔, 질병, 불안 같은 기본적인 고통, 이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더라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기반 또는 자유 이런 걸 주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실제 연구들을 보면 부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과도 있어요. 정말요? 네. 이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돈이 주는 삶에 대한 통제권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선택의 자유, 이런 게 행복감을 높이는 핵심 요인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율포 생각처럼 돈 욕심을 버리라 이런 조언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빨리 돈 모아서 은퇴하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이건 완전 반대 방향 같기도 하고요. 겉보기엔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. 근데 파이어족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삶의 통제권 확보에 있거든요. 그것도 결국 통제권이군요. 그렇죠. 불필요한 소비 욕망은 좀 줄이고
그 대신에 시간과 자유라는 다른 형태의 가치를 얻으려는 시도잖아요. 이것도 뭐랄까, 일종의 욕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아하, 욕망의 재설정. 재밌는 표현이네요. 그럼 율포 생각이 강조했던 베품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. 베풀어야 돈이 또 들어온다.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 표현이 참 흥미롭죠. 베풀면 돈이 돌아온다. 이걸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. 그렇죠. 근데 베푸는 행위, 그러니까 뭐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이타적인 행동이 주는 이점은 아주 분명합니다. 연구들을 보면 이런 행동이 실제로 행복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는 줄여준다고 해요. 아, 정말요? 베푸는 게 나한테도 좋은 거군요. 네, 남을 돕는 과정에서 아,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, 그리고 삶의 만족도 이런 게 높아지거든요. 그리고 그게 다시 또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뭐랄까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. 결국 감사하는 마음, 그리고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이 되는 셈입니다. 와,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보니까요.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, 이런 생각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기본적인 안정을 주고 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도구, 딱 이 느낌이네요. 맞습니다. 중요한 건 진짜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겠죠. 돈 자체를 쫓는 그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쫓기보다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얻게 된 시간과 자유를 어디에 쓸 것인가, 뭐 좋은 관계라던가 자기 성장, 나눔 같은 더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,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이미 당신이 부자라는 율포 생각의 그 역설적인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군요. 끝없는 비교랑 욕망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의미를 찾을 때 그때 진짜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. 이런 말이네요. 네, 오늘 딥다이브가 당신에게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당신이 지금 쫓고 있는 무지개는 과연 무엇인가요? 그리고 만약에 그 추격을 잠시 멈춘다면 당신의 눈앞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?